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야, 정말 언제 오나 했던 가을이 벌써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 정말 기분이 너무 좋고 시원하고 참 좋은데 일교차가 진짜 크잖아요. 맞아요. 건강해질까 봐 그것도 걱정이에요. 특히 이럴 때는 이 혈압과 관련된 질환 앓고 계신 분들은 정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찬물을 한 잔 드시는 것보다는 좀 따뜻하거나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셔주시는 게 하루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일주일 전만 해도 이분 이야기를 듣는 게 굉장히 걱정되고 무서웠거든요. 지금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설아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일교차에도 대비를 하셔야겠지만 또 바람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해안과 서쪽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거세게 불 것으로 보여 강풍특보도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강풍이 몰아치는 건 동해상에 강력한 저기압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주변으로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흐린 데다 기온이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27.1도였던 서울은 오늘은 24도로 더욱 서늘하게 느껴지겠습니다. 9월이 시작되는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오늘 밤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내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의 첫날인 모레는 제주와 남해안 지방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금요일에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토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내일까지의 예상 강우량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 지역에 20에서 50mm 정도입니다. 그 밖의 지역 오늘 차차 흐려져 전라도 내륙 지역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1도, 부산이 19.6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높은 기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5도, 청주, 대전 역시 25도가 되겠고요. 광주 26, 대구 27도에 머무는 데다 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이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 풍랑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7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첫 코너는요, 대한민국 방방곡곡 꼭 지역희망 프로젝트입니다. 트로트 가수 정혜진 씨가 준비하셨죠? 안녕하세요.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노래가 왜 이러죠? 네, 기다리고 기다리던 가을이 드디어 왔습니다. 야, 어디론가 여행 떠나고 싶은 계절. 오늘 만나볼 지역 희망 프로젝트는요, 충청북도 청주시와 증평군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구석구석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희망 프로젝트. 오늘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 다른 지자체의 소통과 합심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를 탄생시킨 충청북도 청주시 증평군으로 떠납니다. 제가 먼저 찾아간 곳은요, 충청북도의 중심 청주시인데요. 이곳에 아주 특별한 물맛을 가진 약수터가 있다고 해서 한달음에 달려가 봤습니다. 이분이 오시는 거 보니까 여기서 물 나오는가 본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물 떠가시는 거예요? 예.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 대전에서 여기 지나가는 길에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떠가고 있어요. 지나가다가요. 알려주시겠어요? 약수터는 마침 약속도 저기에. 있었고요. 아, 저기? 네. 저기네요. 물 먹어야지. 드디어 그 특별한 물맛을 본 순간, 아니 그냥 물인 줄 알았는데 물에 탄산이 있어요. 에? 탄산이 있다고요? 이곳은 세계 3대 광천수로 꼽히는 초정 약수터인데요. 천연 탄산수가 나오는 약수터다 보니 많이들 오시더라고요. 탄산이 들어가서 그 물병 큰 거 따면 탄산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특히 이곳은요, 세종대왕이 위장병과 눈병을 치료하고 요양을 했던 곳으로도 전해져서 역사적인 의미 또한 남다른 곳인데요. 세종대왕이 이제 1443년 우리 그 초정약수에 오셔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121일간 요양을 했습니다. 근데 단순한 요양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조선의 르네상스를 펼쳤던 건데, 그 조선의 르네상스를 펼친 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100리 정도가 되더라고요. 조선 당시 창원군에 속했던 초정약수터와 청주시에 위치한 상당 산성, 그리고 증평군의 윤리휴양촌까지 세 개의 지자체가 힘을 합쳐 세종대왕 백리길이 탄생한 건데요.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역사, 문화, 자연 명소를 하나로 이어서요. 세종대왕의 휴양이라는 독창적인 이야기를 접목,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은 소통과 합심은 지난해 지역 행복 생활권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안 그래도 혼자 가기 외로웠는데 한번 가봐야겠어요. 우와! 가족 단위 나들이 객이 많이 오는 율리 휴양촌에서는요,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숲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도 장수 콩뱅이를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라 신기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엄청 커요. 나무 껍질이랑 똑같아요. 물이에요, 물! 물을 처음 보는 저도 얼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더운 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이들이 이렇게 시원한 환영 세례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이곳은 와. 원래 물놀이장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재해를 예방하려고 사방댐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여름철에만 피서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물놀이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최고네요. 자연이 만들어준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물놀이도 하고 수박도 먹으니 어디 이만한 신선놀이이 또 있을까요? 물도 좋고 이심도 좋고 경치도 좋고 아주 두루두루 끝내줘요. 세종대왕 백리길은 관광지뿐 아니라 인근 마을의 재생 사업도 함께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는 굉장히 경치가 예쁜 농촌 마을인데요. 이곳에 이 경치보다 더 예쁘고 맛있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저긴가 봐요. 가볼게요. 한적한 농촌 마을과 카페, 좀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샛들 마을 사업으로 조성된 마을 카페. 카페가 되게 특이하다. 안녕하세요. 세련된 북카페 같기도 한 이곳은요, 놀랍게도 100년 된 정미소를 개조한 곳이라고 하네요. 마을의 공식 바리스타는 바로 청년 회장님. 직접 갖고 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 커피의 본연의 맛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고. 커피 내리는 실력이 정말 바리스타 못지않죠? 마을 공동 소유로 운영되는 이 카페는요,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이자 누구나 저렴한 가격에 커피도 마시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주민들한테도 여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지고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도 우리 저곡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무려 100년 된 방아기계라고 하는데요. 자, 방아기계로 갑니다. 우와.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100살이군요. 그럼 굳이 이런 것들을 가져다 두지 않으셔도 되셨는데 가져다 놓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금방도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시피 100년 된 방앗간이 이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저곡리 마을에 방앗간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 나중에 후손들 또 주민들도 알고 있고 또 그런 걸 또 남겨놓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요, 전국 151개의 주거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샛들 마을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전국 어느 곳에 살든지 주민의 삶을 고르게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샛들 마을 사업도 그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러한 생활 여건과 주거 환경을 대폭 개선해서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지역 희망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세종대왕 백리길로 네, 잘 봤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보내고 오셨네요. 자, 다음 순서는 제가 굉장히 기다리는 순서예요. 아, 그래요? 네. 어제 이어서 이탈리아로 다시 한번 가봅니다. 손은호 리포터. 네, 오늘은 더욱더 흥미진진합니다. 한국 본선행 티켓을 놓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펼쳐졌던 그 예선 현장 전해드릴 텐데요. 한식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정말 더 뜨겁게 치열했던 그곳의 분위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식 탐험대 맛있는 도전, 지금 이탈리아 밀라노로 고고고!
중세 르네상스 문화가 꽃피운 아름다운 도시 밀라노. 전통의 멋과 현대적인 세련된 멋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도시죠. 자, 멋스럽네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펼쳐지는 한국인만 콘테스트. 한국 본선의 티켓을 놓고 치열한 대결이 예상되는데요. 밀라노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식. 과연 이들 중 우승을 차지하게 될 주인공은 누가 될지 한식 탐험대 맛있는 도전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밀라노의 대중교통으로 유명한 트램을 타고 도착한 곳은 바로 밀라노 중심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이곳은 밀라노의 모든 먹거리가 모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기 야채 가게도 있네요. 제가 익숙한 야채들도 있는데요, 많이. 저거 배추네요? 왠지 배추하고 무가 있으니까 왠지 한식에 만들 때 쓸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서 배추는 거의 똑같은데요? 반찬거리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이탈리아, 배추, 무, 파등, 우리가 즐겨 먹는 채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한식도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아름다운 밀라노 구경을 하고 나니 슬슬 배가 고파질 시간인데요. 밀라노의 풍경은 잠시 접어두고 한식 탐험대가 찾아간 곳은 주택가에 위치한 한 작은 식당입니다. 정통 한식을 선보이는 곳으로 입맛 까다로운 밀라노 사람들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한식을 먹을 때는 그렇죠, 이 포크보다는 젓가락으로 먹어야 제맛이죠. Trovo molto interessante perché trovo che sia delicato, saporito ed elegante. bibimbap, bossam, bulgogi, mochi, japchae. 이 식당의 대표 음식은 매콤한 닭갈비와 달콤한 맛이 일품인 너비아니국인데요. 한국에서는 너벅너벅 고기를 썰어서 만든 거를 너비안이라고 했고요. 이거를 칼집이랑 칼등을 이용해서 고기를 저밀어 갖고 양념을 재서 그거를 이제 석쇠구이에다가 구워서 나온 거를 너비안이라고. 아우, 두 분 정말 배고프셨나 봐요. 밀라노 현지에서 먹는 전통 한식의 맛은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간이 되게 잘 된 것 같아요. 음식을 만든 주인공은 7년 전부터 한국의 진짜 맛을 밀라노에 알리고 있다는 이호경 셰프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한번 문화를 알려보자라는 의도로 식당을 열게 됐어요. 드디어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밀라노 예선전이 시작됐습니다. 이탈리아 각지에서 모인 다양한 직업을 가진 참가자들인데요. 밀라노와 한국을 대표하는 심사위원들, 오늘 심사 기준은 한국의 맛을 얼마나 제대로 표현하는지가 관건. 제한 시간은 정확히 1시간, 자유주제로 가장 자신 있는 한식을 만들면 되는 건데요.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해 자신만의 음식을 만드는 참가자들, 어떤 메뉴들을 준비했을까요? E poi perché è diverso, perché l'italiano unisce sia il dolce, il salato, il particolare. 네, 그동안 갈고 닦아온 실력 발휘를 하는 참가자들인데요. 한식에 대한 열정을 심사위원들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들 이 한국 음식에 대한 그런 열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덧 대회 중반, 파비오 씨의 가족들이 그를 응원하기 위해 총출동했는데요. 가족들의 응원을 받아 이대로 1등까지 갈 수 있나요? 잘하고 있어요. Mica tanto, insomma, va bene così, va bene, mi danno un po' di forza, 저 sono così simpatico. 응원의 힘을 받았어요. 네, 가족들의 힘을 받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이번 대회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완성까지 꼼꼼하게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은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짜자잔! 이 오색 지단을 품은 고등어구이와 무조림을 준비 중인 파브리지오 씨인데요. 현직 셰프인 만큼 그만의 특별한 웃음 전략도 있다고 합니다. 무조림. 매콤하게 만든 그만의 소스였는데요. 이 소스로 물을 졸이고 고등어에 발라 맛을 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배운 한식의 방법을 모두 총동원해 만든 고등어구이와 무조림, 기대가 되죠. Dipende poi molto come il risultato alla fine, se avete uno che taglia molto bene le
verdure ed è troppo che si ricorda per un sale o un mix di ingredienti. 어느덧 10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 그런데 한 참가자에게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제육볶음을 준비하는 이 참가자. 그런데 아직 팬이 달궈지지 않아서 음식을 익히지 못하고 있네요. Riuscisse al tempo? A casa ho l'altro fornello e 110 minuti. Spero che in mezz'ora. 익는데 시간이 걸리는 제육볶음이라 시간 안에 다 익힐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열심히 요리에 임한 결과 그녀가 원하는 제육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이거 완성하셨네요. 다른 참가자들도 다들 플레이팅에 들어가고 마무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곳이 밀라노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한식들이 완성됐습니다. 와우. 치열했던 1시간, 지구촌 한국의 맛 밀라노의 선전이 드디어 종료됐습니다. 참가자들의 개성 넘치는 한식 요리들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제 완성된 요리를 심사받을 차례. 아무래도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겠죠. 자신의 요리를 자신 있게 설명하는 참가자들인데요. con la salsa cruda all'interno dello sgombro. 물감을 총동안의 맛을 보는 심사위원들. 표정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꼼꼼하게 점수를 매기는 가운데 과연 어떤 심사평이 나올까요? 한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면 pensavo piatti più piccanti, invece pensate molto per i palati italiani, sono molto contento. 자, 누구 과연 이들 중 우승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다들 궁금하시나요? Insomma, i primi due classificati partendo dal secondo, aggiudicati dalla giuria, si è aggiudicato il secondo, Francesco Girardi. 네, 1등을 놓쳐서 아쉽지만 프란체스코 기랄레드 씨 축하합니다. 그가 만든 음식은 고소한 육회가 올라간 비빔밥과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시원한 오이냉채. Sono stati 74 voti a Fabrizio Ferrari. 밀라노 예선전 우승자 파브리지오 페라리 씨입니다. 한국 300m와 한국을 가실 수 있는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축하드립니다. 박인수입니다. 심사위원들을 매료시킨 그의 음식은 현직 셰프의 자격을 충분히 보여준 보색 고등어 구이와 무조림이었죠. Andiamo in Corea. 이탈리아 사람들의 한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 밀라노 예선전. 특히 우승을 한 파브리지오 씨의 열정과 노력이 돋보였는데요. 한국 본선에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아침에 꼭 봐야 하는 뉴스와 이슈들을 만나보는 순서입니다. 강승만 아나운서, 오늘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특급 정보가 있다고요?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요즘에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뭐 이사도 가실 테고 필요한 생활용품들 참 많으실 텐데 그런 가구와 생활용품을 정말 저렴한 가격에 초특가로 판매하는 매장을 저희가 취재해봤고요. 그리고 먼저 만나볼 소식은요, 조금 화가 나는 소식인데요. 한우라고 말해놓고, 한우라고 광고해놓고 버젓이 수입산 소고기를 판매하는 일부 매장과 마트를 저희가 취재했습니다. 이 소식들 바로 만나보시죠. 도로에 걸려있는 현수막, 한우를 판매한다는 광고인데요. 연이어서 현수막이 발견되죠. 많이 보셨죠? 한우 무한 리필이라는 이 음식들.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곳이죠. 예, 한우가 맞을까요? 단속을 해봤는데요. 예, 상표만 한우로 바꾼 거였습니다. 냉장고를 채운 거는 미국산 소고기였는데요. 근데 대형 슈퍼마켓도 상황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진열대로 향할 소 불고기가 재워져 있었는데요. 네, 뭔가 좀 냉동거를 뒤적뒤적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우를 따로 빼놓거든요. 옥심이랑 등심 그런 부위가 따로 제가 불고기용으로 썰려고 따로 뜨는 거죠. 제가 또 진열된 것도 이 고기로 만들었을 거고 과거에는
과거요? 과거에도 이렇게 만들어줬고? 제가 온 지 지금 거의 2년 다 돼가거든요. 제가 오고 나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요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이렇게 딱 드리니까 당황하죠. 핑계가 이어집니다. 예, 뭔가 우울증을 계속 말하는데요. 분석표까지. 네, 저렇게 제시하면은 한 가지 없어지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요. 한우 불고기를 구입했던 단속팀입니다. 유전자를 분석해봤더니 한우가 아닌 외국산 소고기로 판명이 된 겁니다. 딱 걸렸네요. 예. 한참을 우기던 직원도요. 분석 결과를 제시하자 금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써있죠? 이 호주산 소고기로 만든 불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팔았던 겁니다. 어떤 소고기예요? 호주산을? 이게 호주산이 맞습니까? 원산지 표시, 허위 표시 끊이지 않는데요. 비싼 돈을 주고 먹는 한우, 속지 않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내산 쇠고기 등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방층 색깔이 좀 우윳빛 색깔을 띠고 있고 노란색 떡심이 살 안쪽에 이제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층에 핏물이 스며 있고요. 떡심이 바깥쪽에 있는 게 외국산 소고기입니다. 명절에 특히 많이 찾는 갈비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국내산 소 갈비 같은 경우 그 덧살이 외국산에 비해서 많이 붙어 있고 길이도 외국산에 비해서 좀 짧고 좀 둥근 편입니다. 길쭉한 모양을 띈 게 외국산 갈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축산물 이력 번호를 활용하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축산물 이력지 홈페이지에서 원산지는 물론 등급 확인까지 상세 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네, 눈속임이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급히 지구대로 들어오는 차량, 뭔 일인가 싶었는데요. 잘 보세요. 자동차 지붕창에 손이 걸려있죠. 왜 손이? 예, 이 지붕창에 운전자의 손이 낀 상황이었습니다. 손을 잠깐 내미는 사이에 썬루프가 턱하니 다치더니 제 손목을 막 쪼여왔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할지 이제 생각을 한 게 바로 옆에 있는 지구대를 찾아 들어가게 됐습니다. 버튼이 고장났다고 하네요. 예. 지구대원 전원이 출동했고요. 장비까지 동원해서 손 구출 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날도 더운데. 예, 운전자 현재 치료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지구대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 건물로 오더니 망치로 유리를 힘껏 내리칩니다. 여기 경찰서인데요. 우리나라 법이 잘못됐다면서 자신을 다짜고짜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챙겨온 짐의 정체도 황당한데요. 그걸 보냈달라 해서 휴대폰을 보니까 경찰서 유치장에서 필요한 속옷, 세면도구, 비누, 평소 먹는 약품 같은 걸 가지고 왔어요. 상습범이었습니다. 2년 전에 2번이나 관공서 유리창을 깼다고 하네요.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고 합니다. 이루셨네요. 네, 서울 시내의 평범한 안경점인데요. 여기서 얼마 전에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진짜 기가 막힌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그거를 훔쳐간 거잖아요. 황당 사건의 전말 확인해 볼게요. 한 남성이 안경점으로 들어오죠. 안경을 두리번두리번 봅니다. 주인과 웃으면서 이야기까지 나누는데요. 직원이 뒤돌아 있는 사이 가방을 챙기더니 계산대 주변을 서성입니다. 서성서성하죠. 그러고 나서 무언가를 슬쩍 훔치더니 유유히 안경점을 빠져나가는데요. 안경점 사장이 SNS에 이 영상을 올리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저 사람이 훔쳐간 건 바로 유기견 모금함이었습니다. 유기견과의 인연으로 2년째 유기견 보호단체에 기부를 해오고 있었다는데요. 사람한테 버려진 동물을 그걸 또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좀 동물보다도 좀 그런 게 못하다는 생각이 좀 안타깝고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죠. 네, 모금함에 돈 많지도 않았습니다. 8만 원이었는데요. 빨리 좀 잡혔으면 좋겠네요. 새벽 2시 한적한 골목에서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도망가는 남성, 뒤쫓는 경찰.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10분 전 남성의 모습인데요. 주차된 차량마다 일일이 문을 당겨봅니다. 결국 한 차량의 문이 열리고요. 조수석에 앉아서 현금을 찾습니다. 이 남성 무려 40여 대의 차량에서 절도를 시도했습니다.
양산시 관제센터로부터 차량의 문을 열고 다니는 파란색 상의를 입은 30대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와 50m 떨어진 현장에 파란색 상의를 입은 사람이 차량 문을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을 보고 도주함으로 약 500m를 추격하여 검거했습니다. 네. 조사 결과 상습 차량 터리범이었던 이 남성 현재 구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네, 마음까지 들썩이는 가을 특급 정보 알려드릴게요. 전국 곳곳 우리의 주머니 사정 생각한 창고형 알뜰 매장이 뜨고 있죠. 여기 일산인데요. 창고형 가구 할인 매장입니다. 다양한 국내 브랜드 제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소문 듣고 왔죠. 저렴하고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서. 근데 여기서 가구 많이 샀었거든요. 왜 많이 샀어요? 근데 이사하면서 다 샀는데 싸가지고. 하나같이 저렴하다고 이야기하는 이곳 대체 얼마나 저렴한 걸까요? 앞자리 바뀌었고요. 심지어 의자는 가격이 1,000원 단위네요. 어머. 반값을 기본으로 시작하고요. 상상 이상의 할인율을 보여줍니다. 반값 그냥 기본이에요. 구매해서 손님들한테 이제 아주 마진 적은 마진으로 팔기 때문에 가능하죠. 완전 리포브 상품 이런 거 외에는 거의 다 소비자 보호법에 의해서 AS 처리 다 됩니다. 사람의 눈길을 사로잡는 특가 할인, 2월 상품, 흠집 상품, 할인 이유도 제각각이지만 더 놀라운 가격이 공개가 됩니다. 진열 상품이었던 이 소파, 흠집이 어딨나요? 아, 거기요? 아이고. 예. 아유, 예. 보이긴 하는데, 예. 저렇게 조그만 흠집 하나로 가격이 수직 하락합니다. 원래는 90만 원이었는데요. 할인을 거쳐서, 이야, 19만 원. 제가 사겠어요. 네. 또 다른 전시 상품, 서랍장인데요. 점장님 뭘 찾으세요? 뭐, 과자 넣어두셨어요? 뭘 찾으세요? 사장님도 스크래치 찾기 힘드네요. 어디? 워낙 이제 디피된 건 알려야 돼, 그런 거. 어디 있나요? 예. 아, 이거 뭐 쓰는데 전혀 지장 없잖아요. 예. 지금 5만 원씩 이렇게 거의 이제 또 거의 저희 주사 집에 오면은 드리다시피 하는 5분 안에 저런 상처 다 생깁니다. 예. 파격적인 가격이죠. 이사를 가가지고 그 새 가구 좀 사놓았어요. 100에서 200만 원 싸게 산 것 같은데. 가구 알뜰 쇼핑 성공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젊은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유혹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신혼가구, 학생가구, 싱글가구, 취향별 장롱, 식탁, 소파, 가구 종류 다 있습니다. 이 모든 가구가 70%까지 할인! 야, 이거 뭐 홍보대사 하시고, 네, 현명한 쇼핑 이렇게 하세요. 싸게 잘 산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창고형 할인 매장인데요. 여기에 뭐가 있을까요? 들어가 봤더니 그릇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각종 주방용품이 다 모인 이곳, 유명 수입 브랜드 그릇이 주 판매 제품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100% 수공예로 유명한 폴란드 그릇인데요. 예쁘죠? 젊은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신혼집에 넣을 그릇이요.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사는 것보다 여기가 조금 더 다양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깨소금이 쏟아지네요. 고가의 제품을 대폭 할인해가지고요. 1년 365일 할인가로 판매한답니다. 왜 싼 걸까요? 직수입하는 회사하고 제가 직접 물건을 다 전품목을 직접을 받고요. 네, 저는 여기서 바로 소비자한테 직거래로 팔고 유통가로 물건을 내다 보니까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 지난주에 냄비 샀거든요. 억울해라. 예. 유명 해외 브랜드 그릇이 총 집합해 있습니다. 전통 있는 인기 제품부터 신제품까지 다 있는데요. 저렴한 가격은 물론이고요. 손님이 원한다면 무엇이든 찾아주는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 한참을 즐긴 사람들, 박스가 잔뜩 쌓여있죠. 특급 할인의 유혹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손은 무겁지만 마음은 가볍겠죠? 안녕하세요. 이건 뭐예요? 이거 사은품 주셨어요. 아, 다른 거 주세요? 사은품 주세요? 싸고 만족해요. 화끈한 사은품까지. 대형마트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이 신혼부부,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는 찻잔 세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연신 감사 인사하고 있는데요. 만족스러우셨나요? 네,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왔는데 진짜 종류도 훨씬 다양했고 저희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어서 잘 구매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운 쇼핑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세요. 좋은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는 방법, 이상 가을맞이 특급 정보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머니 사정 가볍게 해주는 창고형 매장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머니 걱정을 더하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죠? 누진제. 네. 아, 정말 이번 여름 전기 고지서가 두려울 정도인데요. 맞아요. 얼마나 나올 것이야. 약간 정말 막 두근두근해요. 근데 정부가 이제 얼마 전에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을 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상원 씨처럼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누진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을 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고 또 한시적 할인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만 들어도 걱정이 되고 무서운 누진제 언제부터 도입이 된 걸까요? 현장 루포 제3의 눈 시작합니다. 1974년 에너지를 아껴 쓰기 위해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오늘 여전히 누진제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누진제란 사용자가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요율이 치솟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누진제는 6단계. 올여름 냉방기기를 자주 사용했다면 최대 11배 이상 폭발적으로 요금이 비싸질 수 있다는 건데요. 이와 같은 누진제, 외국에서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누진율이 높진 않습니다. 너무해요. 자, 그래서 6단계의 경우에는 약 710원 정도 되는 1kWh에 710원의 요금을 부과받고 있는데 이 요금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렇게 주택용 전력에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가족이 뭐 3대가 모여 산다 하면 구성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전기 사용량이 올라가는데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요금을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런 것만 세계 최고죠. 곧 날아올 전기요금 고지서에 대한 걱정이 현실화되면서 누진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청원에 10만 명이 서명을 했으며 전기요금 부당이익 청구 소송에는 1만여 명이 동참했을 정도입니다. 에어컨 틀면서도 전기세가 많이 나올까봐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올까봐 또 애들이 있는데도 많이 틀 수가 없었어요.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는 김희숙 씨. 올여름 에어컨을 24시간 내내 틀고 지냈다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첫 손주가 있어요. 이제 한 달 좀 되오는데 땀띠 날까봐 이게 에어컨을 안 틀어줄 수가 없어요. 계속 틀어놔야 되고. 애기 키우려면 적정 온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에어컨 틀고 살았죠. 8명이 함께 사는 대가족이며 평균 전기요금은 약 10만 원입니다. 올여름엔 에어컨 한 대와 선풍기 5대를 사용했는데요. 저걸 틀면서도 폭탄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길 기다리다 못해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30488이요. 두근두근두근. 고객님 사용량이 낮았대요. 네. 네, 58만 원 정도. 58만 원. 와, 그야말로 전기요금 폭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의 뭐 휴가를 포기해야 될 정도의 금액인데. 아니 그래도 폭탄 그래도 설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8월 한 달 김희숙 씨 가족은 전기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누진제 최고 6단계에 해당됐고 전기요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겁니다. 영업용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쓰는 대로 이제 올라가는 대로 낸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누진세가 없이. 그 가정에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자, 산업용, 일반용, 가정용이 있지만 누진제는 가정용에만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한 달 동안 같은 전력을 사용해도 이 누진제 적용을 받는 가정은 일반 상가보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야, 5배 가까이 되네요. 그죠. 네. 과거 산업화 발전을 위해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출발한 누진제. 세월이 흘러 모든 게 바뀌었지만 누진제만큼은 변치 않았습니다. 에어컨을 두고도 켜지 못하는 현실을 꼬집어 현대판 불비라고 할 정도인데요. 그 나이 해보 괜찮은데 이제 우리 사람이 많이 힘들었죠. 더워도 선풍기로 살았죠. 사실 고령층, 영유아, 임산부와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관리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숨 막힐 듯한 더운 날씨에 온열 질환자는 2,000명에 육박했으며 올해 폭염으로 17명이 숨졌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겐 폭염보다 더욱 무서운 건 이 전기요금 폭탄이 아닐까요?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4인 가족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올 여름에 워낙 더웠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도 이렇게 에어컨을 이렇게 하루 종일 틀어본 적은 솔직히 없거든요. 하루 중 오후 시간에 주로 에어컨을 켰다는 이미선 씨. 그런데 요금은 17,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요금이 적게 나왔는데요. 그러게요. 이 누진제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이 어떻게 이미선 씨 가족을 벗겨나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검침일에 대한 거는 좀 자세히 몰랐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적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무더니도 더웠던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전력 사용량이 많아 전기요금의 누진율이 높게 붙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검침일이 그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누진율이 낮게 붙을 수 있는 거죠. 사용량만큼 검침일에 따라 많게는 전기요금이 2배에서 3배의 차이가 나자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17일 요금 10만 원이 넘으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또한 전기요금을 일시적으로 할인하겠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각 가정마다 할인 기간이 달라서 더 큰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지난 26일 당정은 소비자 선택에 따른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에서는 전기요금 폭탄을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이곳 아파트에 전력 소모량이 많아도 전기요금이 낮은 이유는 뭘까요? 해가 쨍쨍 내리쬐는 시간에 보통의 가정이라면 전기 사용량이 많았을 텐데 이곳은 다릅니다. 거꾸로 들어가네? 예, 제가 태양광을 달았기 때문에 네, 바로 태양광입니다. 이 집 베란다로 향하고 나니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태양광 2개 달았어.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이 시간에 충전됩니다. 그렇게 쌓인 전기로 이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었다는데요. 얼마예요? 전기료가 인쇄될 13,000원 나왔죠. 13,000원. 대단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봉 출신은 아파트 공동 전기요금도 적게 내고 있었는데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아파트 자체 내에서도 옥상에 태양광 발전기를 달았기 때문. 야, 괜찮네요. 공용 전기로 쓰고 저 뒤에 거는 관리소로 내려가서 관리소에서 쓰고 또 저쪽에 보면은 또 있는데 그쪽 거는 지하 주차장 전기로 쓰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기 하나는 한 달에 약 25kWh를 생산해냅니다. 한 달에 사용하는 냉장고 전기료 정도는 아낄 수 있는 양인데요. 덕분에 아파트 경비실 전기료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올해같이 무더위에 여기는 아주 냉방입니다. 그냥 엄청 좋아졌죠.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기는 총 53개. 태양광 발전기 한 개당 약 65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지만 전국 지자체마다 각 가정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태양광이 누진제로 인한 성난 민심을 달래줄 수는 없겠죠.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절약을 유도하고 소득 형평성을 꾀한다는 목표 2가지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주택용 전력 요금의 수준이 현재 상당히 높기 때문에 누진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전체적인 요금 수준도 약간 떨어뜨려서 냉난방을 하는데 큰 부담이 없도록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바로 연예가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인 선우용녀 씨가요, 녹화 도중에 병원을 찾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선우용녀 씨가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평소보다 말투가 어눌해지고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백현주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손흥민 씨가 한 방송 프로그램 녹화 중 뇌경색 초기 증상을 발견해 활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녹화가 진행이 되면서 원래 선우용렬 선생님이 말씀을 되게 잘하시는 스타일인데 그날따라 말씀이 좀 어눌하게 들리더래요. 다행히도 현재는 양호하신 상태고요. 예전처럼 많이 하시면 안 된다. 의료진이 이렇게 권고를 해서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루빨리 쾌차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감격에 겨워하는 양수경 씨. 그래도 저한테 이런 무대가 주어진 걸 감사하고요. 20년 만에 무대에 선 감동 때문인데요. 1988년 가요계의 해당처럼 등장해 수많은 히트곡을 남긴 채 한동안 무대에서 볼 수 없었던 그녀. 정말 청순 미녀죠. 맞습니다. 연습실은 늘 긴장감이 감돌 만큼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날의 무대 잠시 감상해볼까요? 예,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아, 정말 사랑이 뜨겁지도 않고 차가운 유혹이 될 수 있는지 정말 변치 않았죠? 미치겠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 불빛만 쫙 보잖아요. 네네. 그럼 막 가슴이 막 뛰어요. 그 무대가 그리워서. 노래는 늘 하고 싶었죠. 근데 안 하다 보니까 점점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도 용기 내기까지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를 지켜주시는 팬 여러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을 부르며 눈물을 흘린 그녀. 한마디 말보다 나은 진심이 전해집니다. 소속력에 짙은 가수긴 했지만 사연이 많았었기에 여동생도 잃고 또 조카를 입양하기도 했고 자기 자식으로 품기도 했고 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 또 여러 가지 부침을 겪고 나니까 양수경 씨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노래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왕성한 활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박수를 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과거부터 오랜 인연을 이어온 전영록 씨와 함께 더 특별한 무대를 만들었죠. 20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양수경 씨, 무대 위에서 자주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배우 송승헌, 이동건, 신하균. 잘생긴 세 사람, 우리가 모두 아는 공통점이 있죠. 바로 나이차를 극복한 연예계 대표 커플인데요. 얼마 전 한 매체를 통해 열애 소식을 알린 신하균, 김고은 씨는요, 무려 17살 차. 취미생활이라든지 또 연예계에 있어서의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통이 잘 되고 통하다 보니까 김고은 씨가 이제 최근에 신하균 씨의 소속사로 새롭게 둥지를 틀었잖아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케이스죠. 반대로 여자가 연상인 커플도 있습니다. 바로 가수 미나 씨와 군대 간 남친 류필립 씨의 17살차가 믿기지 않는 아름다운 커플이죠. 행복하소서. 이어서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바로 나이차를 극복한 결혼. 15살 나이차를 극복한 백종원 그리고 소유진 부부에 이어 나는 도둑놈이다. 그냥 도둑놈이기에는 무리입니다. 저는 대도지 그냥 이렇게 나이차의 끝판왕 이한희 씨. 대표적인 분으로 이한희 씨를 꼽거든요. 결혼에 성공을 했잖아요. 19살 나이 차이인데 장모님하고 3살 차이 난대요. 그래서 장모님이 이한희 씨한테 호칭을,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호칭이 없다고 그러기도 하고. 8년의 결혼 생활 동안 1남 2녀를 둔 이한희 씨. 자, 그렇다면 9살 연상의 남자랑 결혼하려고 허락한다. 네, 본인은 안 되겠나 보네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잘 봤습니다. 자, 다음은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지는 코너입니다. 한 수상한 부부에게 약 160여 명이 돈을 떼었는데 그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백승주 아나운서. 네, 이번에도 좀 황당하고 좀 억울한 네. 진짜 황당한 사건인데요. 네. 소유한 건물만 16채, 주변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이 부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부부가 사라졌고 지금까지의 피해 금액만 해도 약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사건의 전말 밀착 취재했습니다.
제작진의 메일로 도착한 제보글, 약 100억 원을 들고 잠적한 건물주 부부 때문에 한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건물주와 연락이 두절된 건 지난 6월 20일경.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잠적으로 보증금과 집 모두를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천사 같았죠. 계약 끝나갈 때는 뭐 악마를 해야 될까? 경호를 해야 될까? 마지막까지 돈을 받아 챙기고 최근에 연락을 하루 이틀 전에 끊었다. 160여 가구의 보증금을 합산해보면 추정 피해 금액만 약 100억 원대. 제보글을 보낸 김자은 씨는 전세 만료일을 앞두고 이사를 준비했지만 끝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아. 돈을 돌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를 구했어요. 근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5억 원가량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이기에 경매가 넘어갈 경우 5천만 원을 계약한 김자은 씨는 약 35%만을 확보받습니다. (10억) 원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 대비 70% 정도인 약 7억 원이 낙찰 금액인데요. 보증금이 같다는 가정하에 근저당 5억 원을 제하면 이 경우 한 가구당 약 2천만 원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보증금 5천만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집값이 만약 10억인 그 집에서 대출을 5억 정도 받고 전세 보증금을 한 집값을 넘어서는 한 7억, 8억 이런 정도로 전세 보증을 받았다면 주인으로서는 그 실리적으로도 그게 해결할 만한 어떤 동기가 없는 셈이 되는 겁니다. 다가구 주택을 16채 보유한 부부. 169가구 세입자들의 보증금 피해 금액은 약 100억 원입니다. 세입자들 가운데 일부는 건물의 근저당이 설정된 걸 모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알면서도 전세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전세가 진짜 귀했어요. 다 월세만 받으셔서 전세를 안 주셨었거든요. 그 집이 근저당 설정도 높고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개를 안 해드렸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가 월세 내더니 월전세가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무모하게 조금 강행하시는 분들은 계신 것 같아요. 건물주는 처음부터 세입자의 심리를 이용했습니다. 근저당이 잡혀서도 총 9세대인데 나머지 8세대는 보증금 작게 걸리는 월세 계약이고 남은 전세 계약이기 때문에 보증금이 당연히 보증이 된다. 들어갔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은 거죠. 계약 당시 건물주는 전세가 하나라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모두가 전세였던 상황. 피해액은 총 보증금액은 100억이고요. 전세 대출 금액은 89억? 총 거의 한 200억 가까이 됩니다. 세입자들은 부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상태. 경찰은 지명 수배 후 검거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대략 100억 정도 되고요. 마음먹고 심는 케이스라서 제 추적에 상당히 곤란을 먹었거든요. 추적 중에 있습니다. 네. 보증금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한 세입자. 그녀가 나갈 결심을 하게 된 건 그날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침대 위에 아기를 재워놨는데 아기 이렇게 얼굴에 벌레가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그거 보고 기급해가지고. 안방 바닥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벌레를 다 깔아놓고. 아이고. 문제는 벌레뿐만이 아닙니다. 밑에가 시공이 셋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밑에를 마감도 안 하고 그냥 판넬을 깔아놓으니까 이게 지금 밑에가 다 썩어 내려앉았거든요. 장판을 들춰보니 바닥 자재가 새까맣게 썩어 있었습니다. 저다 곰팡이랑 빗물 누수 때문에 움푹 패여 있는 것은 물론 물 보이시죠? 배수대 쪽 바닥은 늘 물이 흥건하게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비가 오면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곳곳에서 물이 나옵니다. 건물주에게 보수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고쳐주겠다고만 하고 말만 계속하고 전화 수십 통에도 전화 한 번 받을까 말까 하고. 건물주는 제사, 수술, 해외여행 등 여러 이유를 대며 세입자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를 본 건 건물을 공사해준 보수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징크스 탈부착도 드리고 뭐 모타도 고쳐드리고 방수권도 있고 그래가지고 몇 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서 풀어낸 거죠. 사건 털리기 전부터 이제 전화기서 안 받더라고요. 인근의 또 다른 곳인데요. 마찬가지로 건물에 문제가 있습니다.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에서 세입자들이 이미 들어와 거주하는 상태입니다. 여기 세입자를 들인 다음에 방을 쪼갰어. 그 보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들어갈 곳조차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 그런데 관리비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관리비는 자기가 쓱 다 하고 수도세는 안 낸 거죠. 인터넷도 마찬가지예요. 다 끊겼어요 지금. 세입자들은 수도요금, 인터넷요금, 청소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를 납부했지만 건물주가 내지 않아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많네요. 답답한 세입자들, 건물주의 행방을 찾기 위해 도주전 부부가 살던 곳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웃에게 부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내가 이게 형님 여기까지 쉘터 옆집인데도 내가 대학 없이 나한테 아까 인사도 안 하고 자기 차량만 들어왔어. 외제차하고 내내 갖다 놓고 사장께 막 아주 무서운 게 그런 거를 6마리를 풀어가 키웠어요. 경찰이 총 가지고 와서도 저기를 못 나가요.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했던 건물주 부부는 항상 경계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사냥개가 있어 사람의 접근이 어려웠고 부부는 대문 대신 옆쪽의 작은 틈으로 드나들었고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잠적한 부부는 찾을 길이 없고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가구 이런 주택 같으면 보통은 세입자들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월세냐 아니면 전세냐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나중에 이 집이 경매 들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좌우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보증금 피해가 없도록 계약 관계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네, 8월 30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눈부신 아침 햇살에